안녕하세요. 지식과 감동이 함께하는 채널, 깊은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클릭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 늘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진정한 맛이란 무엇일까 고민합니다. 화려한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의 섬세한 요리일까요? 아니면 대대손손 내려오는 비법이 담긴 전통 한정식일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그 답이 가장 평범하고 소박한 곳, 우리네 골목 어귀의 작은 분식집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해줍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 시애틀 출신의 평범한 32살 IT 컨설턴트 마이클 존슨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한국의 분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마이클 존슨. 매운 것이라고는 할라피뇨 한 조각도 제대로 먹지 못했던 지극히 평범한 미국인이었습니다. 제 일상은 아침 7시 기상, 늘 가던 카페의 아메리카노, 회사 근처 샌드위치 가게, 그리고 저녁의 피자나 햄버거로 이루어진 그야말로 예측 가능한 궤도 위를 맴돌고 있었죠. 그런 제게 2023년 3월 서울 출장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찾아왔습니다. 한국. 제게는 삼성과 LG, 그리고 싸이의 강남 스타일로만 알려진 미지의 나라였습니다. 아시아 대륙은 처음 밟아보는 것이었고 솔직히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특히 제게 가장 큰 공포는 음식이었습니다. 맵고 짜다는 한국 음식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이었죠. 저와 동행한 한국계 미국인 동료 데이비드는 제 걱정을 웃어넘겼습니다. 마이클, 걱정 마. 한국엔 매운 음식만 있는 게 아니야. 특히 길거리 음식은 환상적이라고. 그의 눈은 어린아이처럼 반짝였지만 평생을 위생적인 레스토랑에서만 식사해온 저에게 길거리 음식이라는 단어는 그저 또 하나의 도전일 뿐이었습니다. 13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인천공항의 첫인상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거대하고 현대적인 공간, 그리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걸어가는 사람들.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서는 길,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강과 수많은 아파트, 그리고 남산타워의 풍경은 마치 영화 속 미래 도시 같았습니다. 강남의 호텔에 짐을 풀고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그 화려함만으로도 저를 완전히 매료시켰습니다. 다음 날, 데이비드는 저를 아주 특별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마이클, 오늘 너에게 한국 음식의 진수를 보여줄게. 우리 회사 근처에 전설적인 분식집이 있어. 거기 떡볶이가 예술이거든. 떡볶이. 제 인생에서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습니다. 데이비드의 손에 이끌려 도착한 곳은 화려한 강남의 빌딩 숲 뒤편, 작은 골목길에 자리한 할머니 분식이라는 소박한 가게였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 후끈한 열기와 함께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생전 처음 맡아보는 매혹적인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가게 안은 좁았지만 학생, 직장인,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모두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잠시 후 제 눈앞에 난생 처음 보는 음식이 놓였습니다. 새빨간 국물 속에 하얀 떡과 어묵이 둥둥 떠있는 요리. 바로 떡볶이였습니다. 솔직히 말해 정말 무서웠습니다. 이 붉은 소스가 얼마나 매울지, 과연 한 입이라도 먹을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데이비드의 격려에 용기를 내어 떨리는 손으로 떡 하나를 집어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혀끝을 스치는 약간의 매운맛 뒤로 파도처럼 밀려오는 달콤하고 깊은 감칠맛, 그리고 쫀득쫀득, 말랑말랑한 떡의 식감. 제 미각 시스템이
완전히 리셋되는 경험이었습니다. 오 마이 갓. 저도 모르게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대체 뭐죠? 믿을 수가 없어요. 달콤하면서 맵고 이 쫄깃한 식감은 또 뭐죠? 저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32년간 샌드위치와 피자에 길들여졌던 제 혀가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뜬 순간이었습니다. 매운맛에 대한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오히려 그 기분 좋은 매콤함이 중독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날 우리는 떡볶이를 시작으로 신선한 재료가 가득한 김밥과 바삭함의 절정을 보여준 튀김까지 맛보았습니다. 특히 김으로 당면을 말아튀긴 김말이는 바삭함과 쫄깃함이 공존하는 그야말로 경이로운 음식이었습니다. 데이비드, 우리 내일도 이 가게에 올 수 있을까요? 그날 이후 저는 그 작은 분식집에 완전히 중독되었습니다. 출장 기간 내내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뭘 먹어볼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묵 국물의 따스함에 감동하고 호떡의 달콤함에 놀라며 순대의 독특한 맛에 빠져들었습니다. 분식집 사장님은 매일 찾아오는 저를 아들처럼 반겨주시며 제가 좋아하는 메뉴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저는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을 넘어 그곳의 따뜻한 분위기와 사장님의 정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지사 직원들과의 고급 한정식 만찬 자리. 제가 한국 음식 중 떡볶이가 최고라고 해맑게 말하자 테이블의 분위기는 순간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들은 외국인이 그런 길거리 음식을 좋아할 줄 몰랐다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복도에서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 미국인 매일 분식집만 간다면서요? 한국 음식의 진짜 깊이는 모르고 그냥 자극적인 맛에 혹한 거겠죠. 그 말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피상적인 이해, 자극적인 맛. 저는 진심으로 그 음식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제 진심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함께 온 미국 동료들마저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마이클, 위생도 걱정되고 너 때문에 우리까지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도 많은데 왜 굳이 그런 곳만 고집해? 저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제가 사랑에 빠진 이 감정이 정말 가짜일까요? 그저 신기함에 빠진 철없는 외국인의 호기심일 뿐일까요?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부담스러워졌고 분식집에 가는 발걸음마저 무거워졌습니다. 예전처럼 순수하게 음식을 즐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트레스 때문이었을까요?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던 중 갑자기 배가 아파 식은땀을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사장님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쏜살같이 약국에 다녀와 소화제를 챙겨주시고 등을 쓸어주시며 따뜻한 생강차를 끓여주셨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저희 어머니 같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타인을 가족처럼 여기고 마음을 나누는 한국 고유의 감정, 바로 정이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사장님께 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힘들다고. 사장님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이클, 진짜 맛을 안다는 건 비싸고 유명한 음식을 먹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먹는 거지. 음식에는 만든 사람의 정성이 들어가고 먹는 사람의 진심이 더해질 때 비로소 완성이 돼요. 마이클은 누구보다 진심으로 우리 음식을 사랑해주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장님의 말씀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녀는 30년간 가게를 해왔지만 저처럼 진심으로 분식을 사랑해준 외국인은 처음이라며 오히려 제게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낡은 공책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곳에는 30년간의 연구가 고스란히 담긴 떡볶이 소스의 비밀 레시피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마이클, 혹시 배우고 싶어요? 내가 가르쳐 줄게요. 그날부터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장님은 매일 오후 가게의 한가한 시간을 이용해 제게 분식 요리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떡볶이 소스의 깊은 맛을 더하는 비밀 재료, 김말이를 바삭하게 튀겨내는 기술까지. 저는 요리를 배우며 분식이 단순한 음식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정성이 녹아있는 하나의 예술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장님은 당신의 오랜 친구분들인 동네 할머님, 할아버님들을 제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은 한국 전쟁 직후 먹을 것이 귀했던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때는 먹을 게 없어서 밀가루 한 줌으로 어떻게든 배를 채우려고 별의별 음식을 다 만들었지. 떡볶이도 그렇게 시작된 거야. 어려운 시절에도 어떻게든 맛있고 배부르게, 그리고 다 함께 나눠 먹으려는 마음. 그게 바로 우리 분식의 정신이야.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분식은 가난과 역경을 이겨낸 한국인들의 강인한 생활력과 지혜, 그리고 따뜻한 나눔의 정신이 담긴 살아있는 문화유산이라는 것을요. 저는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 사랑과 믿음에는 이제 역사와 진심이라는 단단한 뿌리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2주간의 출장이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 분식집에는 사장님과 동네 어르신들이 모두 나와 저를 배웅해 주셨습니다. 사장님은 당신의 모든 비법이 담긴 레시피 공책과 미국에서는 구하기 힘든 특별한 고추장과 양념들을 제 손에 쥐어주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시애틀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IT 컨설턴트의 길을 과감히 포기하고 제 인생을 바꾼 한국의 분식을 미국 사람들에게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게 이름은 할머니의 마음이라고 지었습니다. 서울의 작은 분식집에서 느꼈던 그 따뜻한 정을 그대로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가게는 오픈 첫날부터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미국인들은 난생 처음 맛보는 매콤달콤하고 쫄깃한 떡볶이의 맛에 열광했습니다. 제 가게는 단순한 음식점을 넘어 시애틀의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작은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꿈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의 그 분식집 사장님이 저를 만나기 위해 직접 시애틀로 날아오신 겁니다. 제 가게를 둘러보고 제가 만든 떡볶이를 맛보신 사장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마이클, 정말 우리 맛 그대로네. 아니, 그 마음까지 여기에 그대로 담겨 있어. 정말 고마워. 떡볶이 한 그릇으로 시작된 기적. 평범했던 한 미국인의 인생을 바꾸고 바다 건너 두 문화를 이어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맛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영혼을 울렸던 음식은 무엇인가요? 어쩌면 그 해답은 아주 가까운 곳,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생 음식과 그의 얽힌 추억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깊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